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계열 반을 대표해서 발표하게 된 마산갑부고등학교 1학년 정우령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학계열 반에서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읽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토론 주제 중 다른 계열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된 주제는 재소자의 의료권을 존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세계 249페이지에는 자유를 빼앗기고 감금 생활을 하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 아플 때 방치당하는 것까지 징역사이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의료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는 공동체의 수준을 한 사회에서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두 가지 안으로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범죄자 또한 취약계층으로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미루어 보아 이는 사회 책임도 역시 적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서 저희는 재소자들 역시 의료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자 같은 경우에 보통 왜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냐, 우리 세금으로 왜 살려야 되냐, 이게 보통 다 가지고 있는 의문일 건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단편적인 발상이고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나 세계 근대사 같은 때 보면 정적의 배후를 캐내서 건수를 잡으면 이제 처형시키고 이제 조작하고 이러는 방식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합법적인 폭정, 그러니까 당시 법상으로는 합법적이겠죠. 합법적인 폭정에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두거나 이제 처형을 시키다가는 이제 사법제도가 결국 강자의 전유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이제 저희가 역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당생된 게 바로 피의자 보호제도고, 그래서 그 사상가들이랑 그 법학자들이 이렇게 왜 인권을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세워놓았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냥 이상주의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흉악범들이 잘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까지 보장해줘야 결국 전체적인 의미에서 인권 보장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발언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동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그 재소자들보다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취약계층은 결국에는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취약계층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수가 많고, 그 범죄자들 역시 취약계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의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그 범죄자 한 명당 사용되는 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시골에서 노인들이 받는 한 달 돈은 3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범죄자를 지원하는데 3천만 원이 사용된다기보다는 범죄자들로부터 저희를 지키는데 3천만 원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교사 윤영근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 방송의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멀리 구리에서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상업까지 내려온 구리고등학교 윤영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토론의 주제로 사용한 책이 사실은 되게 아프고 어려운 책이었어요. 아픔이 길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잘 소화해낸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소화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발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두 번째 놀랐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에 창원에 와서 세 가지 놀란 거였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덧붙여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아픔이 길이 된다면이라는 책을 읽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거는 아픔이 어떻게 길을 만들까 하는 생각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내면서 수없이 많은 벽들을 만날 텐데 그 벽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벽은 아직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응하기엔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벽을 만나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 벽을 만나서 깨트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넘어서려는 노력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그 벽을 깨뜨려서 넘어선다면 그 앞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입시라고 하는 큰 벽이 있지만 그걸 잘 넘어선다면 또 다른 세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읽었던 책은 꼭 공유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들이 소중한 의견들을 같이 어떤 느낌들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새로운 사회 역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또 의학적 분야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서 유익했고요.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을 개인적 책임에만 묻지 않고 사회적 책임에도 이게 다시 묻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되게 새로운 발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의료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여러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치하지 못하는 질병들을 개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어제 시험 끝나고 준비하느라 고생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토론하면서 보니까 그 진가가 발휘돼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을 사회적 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그 점이 정말 신선하고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생님의 발문에 제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 책 읽을 때 놓쳤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짚어주셨고, 그걸 다시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혼자 사고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것 같아요.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보다 넓어진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애들이랑 같이 토론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인사 박수 들려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사하시고.